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군사 분야 협력을 발전시키려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한국 공식 방문 결과가 그렇다. 그러나 낙관적인 전망을 할 근거는 그리 높지 않다. 한국이 러시아에 제공한 차관을 현대식 무기와 군사장비로 탕감하자는 러시아 정부의 제안은 한국 국방부의 지지를 거의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총 10억 달러 차관 중 7억 달러를 상환해야 한다. 이 중 일부는 T-86 전차 33대, BMP-3 전차 33대, 대전차 미사일 메티스 M770기, 이동식 대공 미사일 시스템 이글라, 카-32 헬기, 공기부 양정 무레나 미사일 무장 및 탄약을 공급함으로써 탕감할 수 있었다. 러시아는 이 품목을 한국에 다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도입한 군사장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부품 공급이나 유지, 보수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데다 많은 모델이 서류에 적힌 성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 국방부는 러시아 군사장비 완제품 도입에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갖게 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이 국방력 증강에 필수적인 무기와 군사장비의 생산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으려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게까지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다고 말한다. 한국이 관심을 가진 11개 분야의 목록이 푸틴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그중 5개 분야에서 양국은 타협점을 찾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과거의 계약들을 보면 한국이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를 예상해볼 수 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중거리 대공방어 시스템 천궁 M3 제작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천궁 시스템의 기초는 러시아 최신 대공방어 시스템 BTAG 기술이다. BTAG를 바탕으로 한국의 기술진은 트럭에 싣는 이동형 레이더 시스템을 만들었다. 또 미사일 자체는 러시아 미사일 9M96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그 결과 한국은 러시아, 프랑스, 대만, 일본에 이어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한 5번째 국가가 됐다. 러시아어로 제이론의 야스트레브라고 부르는 이 사업은 한국이 대공방어 시스템 제작 분야에서 대거 협력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 다음 단계는 러시아 대공 미사일 시스템 S-400 트리움프 같은 장거리 유격 미사일 시스템 개발이 될 수도 있다. 트리움프 시스템은 비행기, 헬기, 소형 무인 비행기는 물론 크루즈 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효율적으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수단으로 배치되고 있다. 또 다른 분야는 현대 전투기 제작이다. 푸틴 대통령의 방한 중 러시아는 한국의 러시아 5세대 전투기 T-50 개발 참여를 제안했다. 러시아 전투기 가격은 동급의 미국산 전투기보다 훨씬 저렴하다. 올해 한국은 또 한 번 전투기 60대 구입을 위한 가격 입찰을 중단했는데 그 입찰에는 보잉, 록히드 마틴, 이즈가 참가했다. 러시아는 이미 인도와 이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브라질에도 제안하고 있다. 한국의 관심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전투기 제작사인 수호이는 전투기 분야 협력 전망과 관련 신중한 입장이다. 수호이사 관계자는 러시아는 최신 전투기 수-35로 한국의 전투기 입찰에 참가했다가 이미 한 번 대인 적이 있다며 한국이 수-35에 관심을 보이며 기술 문서를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이 때문에 수호이사는 한국이 자국 생산업체들을 위해 단지 전투기 정보를 받을 목적으로 그런 게 아니냐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T-50 골든 이글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개발 초음속 고등훈련기로 골든 이글이라는 애칭은 건독수리에서 따왔다고 한다. 국방과학연구소에 의해 입안된 두 번째 항공기 제작 프로젝트로 KTX-2 사업을 통해 록히드 마틴과 카이의 공동 개발로 이루어진 기체이다. 기본 원형으론 F-16을 사용했으며 사용하는 엔진은 FA-18에서 사용하는 F-404를 개량했다. 1989년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처음으로 제안하여 1990년에 삼성항공이 사업자로 선정되고 체계 개발은 1997년 10월 재개되었다. 2000년에 상세 설계안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었다. 2000년 2월 KTX-2에 대한 명칭이 T-50으로 결정되고 2001년 10월 31일에 1호 시제기가 출고되었으며 2005년 10월부터 양산이 시작되었다. 2005년 12월에 1호기가 납품을 시작했다. 최초 계획 자체는 암석 고등훈련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하지만 KEFP 사업의 절충 교역으로 록히드 마틴의 공군 관계자와 삼성항공 기술자 등이 가서 교육을 받으며 탐색 개발을 진행하던 도중 미 공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의 요구 성능이 기동성이 뛰어난 초음속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후 골든 이글 팀은 미 공군의 작전 운용 성능에 맞춰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면 준비된 고등훈련기로서 미 공군에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덤으로 적은 비용으로 경전투기로 개조하여 공군의 F와 같은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에 골든 이글 팀은 록히드 마틴 측에 의견을 묻고 공동 개발을 제안을 했고, 록히드 마틴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후 진행되는 사업 과정에서 카이와 록히드 마틴이 개발의 주체가 되어 지금 우리가 아는 T-50의 형태로 점차 개발이 진행된다. 록히드 마틴의 ADD 연구원들이 가서 개발을 배워왔고, 이후 사업 성과 원가 절약 등을 위해 록히드 마틴이 개발에 직접 참여하여 상당 부분의 부품과 엔진을 기성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원가와 개발비 절감을 이뤄냈다. 그러나 반작용으로 록히드 마틴의 목소리도 커진 편으로 록히드 마틴은 T-50 개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동반자인 한편으로 T-50의 제작 일감을 조금이라도 더 얻어가려고 하고 있다. 문제는 록히드 마틴이 제작하면 아무래도 국내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비싸지기 때문에 군과 카이는 이것 때문에 T-50의 주익 제작 권한을 록히드 마틴에게 돈을 주고 다시 가져오기도 했다. 그 외 UAE,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의 국가에서 도입을 시도했지만 탈락했다.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으로 T-50은 대략 대당 2,500만 달러인데, 이는 경쟁기인 M346뿐만 아니라 러시아제 E130과 중국의 L15의 대당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다. 실제 중국이 만드는 로엔드급 전투기인 FC-1이 2,000만 달러가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T-50의 가격 경쟁력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훈련기를 원하는 나라들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훈련기에서 기대하는 성능이 다르다는 것인데, T-50은 전체적인 성능은 좋은데 초음속 기능과 경공격기 임무를 위해 과하게 가격이 나가며, 그 가격을 감수하고 구매하려고 하면 그때는 공중급유 기능과 훈련용 시스템의 부재가 발을 잡는다. T-50은 유사시 경전투기로서의 사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기체이기 때문에 딱 그 정도 기체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어필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 2013년 기준으로 구매국인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각각 자국 내에 반군 세력이 존재하고, 필리핀은 중국과의 분쟁 가능성 때문에 적당한 성능의 전투기를 구매하긴 해야 하지만 자금 또한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라 T-50이 적합하지만 훈련 기능에 집중한 기체를 원하는 나라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전투기로는 적절, 아니 저렴한 가격일지 몰라도 훈련기로서는 너무나도 비싸다. 최근 F5 복자형의 추락사고가 잦아 그 이유를 조사해보니 복자 훈련용으로 너무 사용하다보니 노후 기체의 피로도가 너무 높아져서라고 한다. T-50이 빨리 양산되면 더 이상 노후 기체로 인해 사고가 줄어들어서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국 T-50의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2012년 11월 15일 강원도 횡성의 공군 고개비행팀인 블랙이글스의 T-52가 이륙 직후 추락하였다. 사고 조사 결과 비행저 컴퓨터의 작동을 임시로 막아두는 전선을 정비를 위해 꽂아두었다가 제거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 장치는 T-50의 정비를 위해 기수 앞부분의 점검창을 열고 꽂는 장치인데, 해당 정비사 및 감독관이 이것이 제거되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점검창을 닫은 것이었다. 결국 사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비사가 이 배선을 뽑지 않은 것을 지휘계통을 통해 자인하였고, 이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 해당 부대 준위는 자살하기까지 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륙 전에 조종사가 조종관을 움직여보고 거기에 따라 꼬리 날개가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지만 T-50을 비롯한 대부분의 항공기들은 랜딩 기어가 땅에 닿아있는 동안은 조종사의 명령이 비행제어 컴퓨터를 거치지 않는다. 즉 조종관을 당기면 그 전기 신호는 바로 꼬리 날개로 전달되어 꼬리 날개를 움직이는 셈이다. 물론 비행제어 컴퓨터도 이륙 전에 점검해야 하므로 자체 점검 모드가 있으나 이렇게 억지로 우회 차단 배선을 꽂아놓은 것까지는 잡아내지 못한다. 고대전이든 현대전이든 전쟁의 마지막은 언제나 육군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대전쟁의 주역은 육군이 아닌 공군으로서 대한민국은 이를 너무 늦게 깨닫고 때늦은 투자를 시도했지만 주변국에서 이미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양산하고 있는 시기에 쓸만한 전투기 한 대도 제작을 못하고 있다. 때문에 언론에서는 KF-X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못해 넘쳐 흐르고 실제로 성공적인 사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기도 하다. 하지만 성공적인 사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비난받거나 포기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 미래의 진정한 대한민국제 전투기의 시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요구된다. 그리고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실제 KF-X가 매우 성공적인 사업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므로 지나친 비난은 삼가해야 할 것이다. KT-1, T-50 시리즈 그리고 언젠가 만들어질 KF-X로 시작되는 대한민국 공군의 자주국방 실현을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여담으로 사실 피해자는 T-50의 재원을 작성할 때 러시아제 스텔스기 수호의 T-50의 재원을 작성하고 후 바리에이션을 찾고서 실수한 것을 깨달았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